안녕하세요, 김치군입니다. 오늘은 그랜드서클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엔틀로프 캐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엔틀로프 캐년은 페이지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애리조나주에 있습니다. 페이지에 위치한 엔틀로프 캐년은 크게 어퍼 엔틀로프 캐년, 로어 엔틀로프 캐년으로 나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본 사진에 있는 곳들은 주로 어퍼 엔틀로프 캐년의 사진인데 그 이유가 바로 봄에서 가을 사이 시즌이 되면 빛이 캐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래도 인상적인 풍경이다 보니까 인터넷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퍼 엔틀로프 캐년은 로어 엔틀로프 캐년에 비해서 여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퍼 엔틀로프 캐년은 주차장에서부터 그 어퍼 엔틀로프 캐년 입구까지 4WD 차량을 타고 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정해진 인원만큼만 시간대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캐년 안에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업체가 핸들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한꺼번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퍼 엔틀로프 캐년이 엄청 넓은 장소가 아니라 좁은 캐년을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시간대를 조금씩 나눠서 도착하게 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혼잡하게 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이 나오는 시간대는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죠. 만약에 내가 그 빛이 있는 엔틀로프 캐년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포토그래피 투어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 투어에 참여를 하면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 엔틀로프 캐년을 찍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대신에 이 투어는 보통 투어의 요금에서 한 2배에서 3배까지 높은 경우가 많고요. 대신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들이 컨트롤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토그래피 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꼭 삼각대 그리고 DSLR 또는 미러리스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포토그래피 투어에 참여를 시켜주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족이랑 여행을 하는데 나는 장비가 있지만 다른 가족은 없다 그러면 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선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어퍼가 로어보다는 한 20-30불 정도 가격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어 엔틀로프 캐년입니다. 로어 엔틀로프 캐년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바로 가이드를 따라서 걸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업체는 로어 엔틀로프 캐년 그리고 캔스투어라는 2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어 엔틀로프 캐년에는 대부분의 관광버스 회사들이 도착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차로만 들어가야 되는 어퍼에 비하면 로어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전 10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관광버스들이 계속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로어 엔틀로프 캐년이 가장 혼잡해지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걸어갈 수 있다 보니까 줄을 서서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 줄을 서서 걸어가게 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밀려도 줄이 계속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너무 줄이 길어서 막 1시간, 2시간씩 대기가 생겼어서 이제 시간마다 갈 수 있는 숫자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름에 성수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긴 대기 시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가야 되느냐? 로어 엔틀로프 캐년에 가고 싶으시다면 관광버스들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10시 이전, 가능하면 9시나 8시 이 시간대에 가시는 게 좋겠죠. 특히 여름 시간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일찍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퍼 엔틀로프 캐년이라면 빛이 들어오는 10시, 11시 그 사이대가 중요하겠지만 로어 엔틀로프 캐년은 해가 뜬 지 한두 시간만 지나면 사실 캐년 내에 들어오는 빛의 각도나 뭐 이런 색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굳이 꼭 어퍼 엔틀로프의 하이라이트 시간대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퍼 엔틀로프 캐년과 로어 엔틀로프 캐년 어디가 더 예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퍼는 3번 가봤고요. 로어는 2번 가봤어요.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을 쭉 놓고 보면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어퍼 엔틀로프 캐년 같은 경우는 그 빛내림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냥 여러 각도를 보고 그 캐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내림이 중요하지 않다면 사실 상황을 봐서 어느 쪽을 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어퍼 엔틀로프 캐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평지예요.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근데 반대로 로어 엔틀로프 캐년은 들어갈 때부터 계단으로 내려서 들어가게 되고 중간중간 경사길이라거나 아니면 계단
그리고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로어가 조금 더 힘든 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 나이대가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한 만으로 한 6, 7살 아니면 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엔틸롭 캐년을 가서 걷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당시에 만 4살이었던 제 아들도 로어 엔틸롭 캐년을 갔을 때 크게 문제 없이 걷고 끝까지 갈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다만 이 안에가 좀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영하 뭐 만 1살, 2살 정도 아이들이 가기에는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로어 엔틸롭 캐년에서 사진을 찍는 팁, 가이드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니면 가이드들한테 맡기면 돼요. 이 가이드들이 거의 뭐 몇 년, 뭐 10년 넘게 여기서 투어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각각 캐년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찍으면 예쁘게 나온다, 이런 거를 대부분의 가이드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하는 가이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걱정을 해요. 이 가이드가 내 장비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근데 맡겨보면 잘 찍습니다. 진짜 사진가처럼 잘 찍는 건 아니고요. 워낙 긴 시간 동안 핸드폰부터 해서 뭐 미러리스, DSLR, 뭐 똑딱이 이런 여러 카메라를 다 만져봐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작은 다 할 줄 압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세팅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은 여러 각도에 따른 예쁜 엔틸롭 캐년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요. 뭐 기념사진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대해서는 그냥 맡기는 게 편한데, 만약 내가 어느 정도 사진을 찍을 줄 안다면 꼭 맡기실 필요는 없겠죠. 특히 풍경사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엔틸롭 캐년 내에서 예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어느 정도 세팅을 미리 잡아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로우로 세팅을 해놓고 찍고 나중에 보정을 하셔도 되지만, 일단 가볍게 찍으실 거면 뭐 스마트폰이나 똑딱이로 찍으실 거면 흐림 모드로 놓고 찍으면 붉은색이 조금 더 강조가 돼서 더 예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O는 좀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이 안이 빛이 좀 들어와서 밝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빛 자체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셔터 스피드가 적게 나와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심하게 생기지 않을 정도의 ISO로 높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열의 가장 앞이나 열의 가장 뒤에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지연시키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빠르게 앞이나 뒤에서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 엔틸롭 캐년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로어 같은 경우는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어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간중간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 기회가 조금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어퍼보다는요. 추가적으로 페이지에는 사실 엔틸롭 캐년만 볼 건 아니에요. 엔틸롭 캐년만큼 또 유명한 장소가 있으니 바로 호스슈 밴드입니다. 원래는 별도의 입장료가 없었는데 지금은 입장료로 차량당 $10를 받고 있고요. 혼자서 들어가면 $5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흡사, 강이, 말발굽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호스슈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안전펜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안전 거리를 확보하신 다음에 감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겁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까이 어느 정도 가신 다음에 엎드려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그 밴드 안을 내려다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호스슈 밴드 같은 경우는 언제가 가장 좋냐, 아예 빛이 머리 위에서 떨어진 정오가 아니라면 해가 어설프게 들어오는 시간대, 오전이나 오후가 오히려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빛이 한 반만 들어오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해는 떴대 빛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이른 오전이나 아예 늦은 오후가 색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더 나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호스슈 밴드도 유명한 볼거리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페이지에는 글렌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이 글렌댐 입구에 그 비지터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글렌댐과 미드 호스를 볼 수도 있지만 페이지 시내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시면 글렌댐을 볼 수 있는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뷰포인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몇 분만 가시면 바로 볼 수가 있는데, 흘러내리는 물이 있는 강 풍경, 그리고 정면으로 글렌댐이 있어서 이 뷰포인트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뷰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페이지에서 시간이 좀 더 있어서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이크쇼어 드라이브를 따라서 미드 호수 구경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드라이브 코스도 상당히 유명한데 가면서 중간중간 전망대에서 미드 호수 풍경을 담기도 하고요. 선착장에 있는 배들도 담고, 그리고 한 바퀴를 돌면서 여러 풍경들을 감상하며 드라이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여긴 뭐 무료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입장료가 있기는 한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애뉴얼 패스가 있으면 별도의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의 대표적인 포인트, 호스주밴드, 엔틸로프 캐니언, 그리고 글렌댐 뷰 포인트 정도만 보신다면 반나절 이내에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실 수가 있어요. 요 반나절 일정은 그랜드서클 2박 3일 일정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랜드서클 4박 5일 일정, 어느 곳에 넣으시더라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